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채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가을의 가장 중앙에 와 있습니다. 10월도 이제 중순을 지났지요. 이곳 서북미의 시애틀의 날씨는 하늘이 매우 화창하고 푸르고 넓고 그리고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낙엽이 지는 늦가을로 접어들기 전에 이 아름다운 멜랑콜리한 가을의 정취를 흠씬 느껴야겠습니다. 한국의 가을하늘 역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아름다움을 자아내지요. 우리가 소시적에 늘 들어왔던 말,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단풍하면 우리 한국의 그 아기자기하고 형형색색 어우러지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산하가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알 것만 같습니다. 자, 이 가을 여러분들께서도 조국의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태선입니다. 여러분 또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독. 요즘 최근에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 한국 사회에 지금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류의 밀반입, 해외 그런 그 범죄 집단들로 인해서 밀반입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서 몰래 들여오다 발각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마약 청정국의 그러한 평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마약의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죠. 모두가 너도 나도 술을 마시고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과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곁에 가깝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도 그럴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즐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있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술을 즐겨 마시고 남용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자신이 그 다음 날이면은 또 술에서 깨어나서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라고 모두가 굳게 믿고 이렇게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마약을 하면은 당장 인생이 절단난다. 인생 다 끝장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한간의 연예인들이라든가 또는 부유층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그런 시각은 큰일 났죠.
굉장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또 그들은 아마 마약을 영영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평생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주당들, 그런 주선들, 그런 사람들은 술을 잘 이겨내면서 적절히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그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이 버젓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술을 몇십 년 마셔도 즐겨 마시고 그리고 마실 때 대부분은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 코케인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또 히로뽕 이런 것들에 손을 잠깐 댔는데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에 잡혔을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마약 중독자들로 전락하는가? 모두가 그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존하는 심리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사용 자체를 했다고 해서 중독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을 좋아하는 우리 주당들, 우리 사회적 음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의존 심리가 없는가? 그냥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일상에 복귀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아닌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도 마약과 같이 어떤 마약류에 속하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심각한 금단 증상을 대부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쉽사리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알코올 의존 심리를 갖게 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의존 심리에 갇히게 될 때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이요. 그렇다면 사회적 음주자들의 금단 증상은 어떤 것들인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실컷 채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이 술에 깨서 일상에 복귀되기 때문에 이들은 금단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금단 증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코올로부터의 금단 증상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매우 경미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점차 악화돼서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정신병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환각, 환청 이런 것들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주당들이 갖게 되는 그 금단 증상으로는 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가 느껴진다거나 심하게 두통을 갖게 되는 거죠. 또는 한동안 아침 내내 골이 아프면서 멍 때리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기력이 소진된다거나 심한 갈증을 느낀다거나 또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한 이는 1년에 그 다음날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경미한 또는 보통의 금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그 알코올릭들이 술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 브레인에서 있는 그런 두뇌에 퍼져 있는 그 모세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혈관들에서 알코올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모세혈관들이 수축이 되는 거죠. 급격하게 수축이 되면서 굉장히 두통이 나타나게 되고 숙취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억력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코올 의존성이 없는 가끔 마시는 보통의 음주자들한테는 이러한 금단 증상들을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 끝나면 밤이면 밤마다 음주의 향연이 일어나게 되는데 금단 증상을 느낄 새가 없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그 음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내에 이제 마시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자신은 금단 증상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서 원해서 마신다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심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갑자기 몇 달 동안 또는 그 해에 금주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난리 나겠죠? 삶의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강제적인 음주 규정이 없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단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알코올 의존 심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알코올 의존 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사회적 음주자, 주당들, 주선들, 알코올 의존 심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이제 잠깐 단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약을 지금 사용했다라고 해서 저 사람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을 안 했을 때 금단 증상을 얼마만큼 느끼는가, 있는가, 그런 정도의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마약을 안 하면 굉장히 업셋되고 디프레션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평가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마셔왔고 지금도 누구나가 다 즐겨 마시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부정심리다. 소셜 디나이얼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은 한 번만 하더라도 중독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술은 평생 마셔도 그 사람이 직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술을 즐겨 마시고 남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상담가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완전한 단주를 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정말 한 잔의 술의 효과가 안 마셨을 때의 브레인하고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술들을 밤이면 밤마다 거기에 흠취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점점점 낙후가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로 경험을 하고 술을 마셔봤던 인생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인생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도 확연히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술을 평생 그냥 습관처럼 마시며 살아왔던 분들은 정말 자기가 술을 오랫동안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노력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마약이 뭐 별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마약에 노출돼 가고 있고, 그리고 첨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랜 스트레스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점점점 마약에 대한 유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정부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마약을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 마약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상담의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본 채널에서는 앞으로 점점 그런 문제까지 또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엊그제 지난 주말에 큰 소동을 겪었죠. 카카오톡, 카카오 컴퍼니가 불이 나서 온 나라가 그 카카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올스탑된 그런 참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혼란에 빠져버리는, 전 국가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우성이죠. 뭐 당장 카카오를 가지고 매일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잠시 멈추니까 단 하루만 멈추더라도 못 살겠다.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아우성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무의식적으로 어떤 테크놀로지라든가,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셀러폰, 폰에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한 언론에서는 참 의미심장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카카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은 덕분에 지난 주말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다. 온갖 메시지와 카카오톡 그 소리에서 정말 벗어나서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실을 탈피하고자 매일 밤 벌어지는 술의 향연, 알코올 의존 심리, 그리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새로운 차원의 습격, 마약, 이 엄청나게 강력한 놈이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방어해야 될 때입니다.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삶에 의미를 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